자,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자, 그중에 오늘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실태와 심리를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2030, 특히 이제 세대별로 해서 주택 수요 특성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구입을 할 목적으로는 임대를 놓기 위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임대를 어떤 대상을 상대로 임대를 놓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2030, 직장이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임대를 놓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구성이 좋은 업무타운이라든가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임대 시장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청년 가구 실태가 얼마가 되는지, 또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낼 수 있는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 청년 가구들이 어떤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청년 가구 주거 실태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 유형으로 보게 되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된 겁니다. 43.1% 정도가 현재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37.4%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9.9%가 연립 다세대. 실제적으로 단독 다가구와 연립 다세대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저층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유형이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딱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또는 현재 내가 정말로 좋은 지역에 고가의 주택을 내가 임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쌈직하면서도 입지여건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점유 형태를 보게 되면 당연히 보증보월세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56.8% 정도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21.8%. 물론 이제 이 비율은 해당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월세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있고요. 전세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전세 수요는 21.8% 정도 되더라. 물론 그 수요는 점차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도 되겠죠. 아무래도 경기와 밀접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굉장히 또 가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세를 바꿔타기 위한 조건을 또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뭐 6.2%가 자가, 기타는 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런 세대들, 아직 분리를 못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가 거의 15.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는, 또 경제력이 떨어지는 어떤 1인 청년 가구들이 또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1인 청년 가구의 보증금 규모를 보게 되면 전세와 월세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이거는 평균치 전세 가격은 7,148만 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62%인 4,430만 원 누가 지원을 하느냐? 당연히 부모님이 지원을 하겠죠. 부모님 없이 집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직장을 다니지 얼마 안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조건도 안 된다.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평균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봤을 때 1,542만 원, 그중에서 76.4% 정도, 그러니까 1,178만 원 정도 보증금 전체를 실제적으로 현재 1인 청년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을 활용하거나 부모님 또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된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돈들, 현재 그 가용 금액 자체가 줄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촉진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가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물리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월세를 낼 수 있는 부담이 안 된다. 당연히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 돈이 나오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디서 대출 받아야 되고요. 또는 부모님이 또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한다면은 내가 쓸 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촉진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인 청년 가구 주거비 부담은 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겠죠. 실제적으로 월 임대료 부담이 79.7점. 그러니까 가장 크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보증금 준비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증금 없이 또 현재 임대를 놓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준비. 그다음에 월 관리비가 또 64.6%가 64.6점 정도로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대출 받았을 때 월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세 자금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 많이 된다.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겠죠. 자, 1인 청년 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정말 값싸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들, 임대료가 상승폭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낼 수 있는 조건들. 오르게 되면 그만큼 더 부담되기 때문에요. 56.6% 정도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11.6%.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현재 3개월 이상 현재 직장 근속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특히 이제 전세금을 필요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꼭 어느 정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거비 보조, 주거비 보조는 월세 보조겠죠. 월세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이 또 11.4%. 청약제도를 개편을 해서 청년분들한테는 또 할당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는 얘기는 청약제도를 좀 더 덜 까다롭게 현재 그 수요들만큼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약제도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시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어느 정도는 현재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 자금 대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세를 좀 저리로 대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현재 정부에서 현재 청년 임대주택만 놓고 보겠습니다. 19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까지 합쳐서 19만 가구를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조금 걱정도 되고요. 현재 목표치는 잡아놨지만 전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만 85만 가구입니다. 그게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당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겠지만 그 지역이 정말로 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한 지역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만 지어놓고 들어와 살아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교통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좀 따져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20.2% 정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유자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누구의 여유자금이냐? 부모님의 여유자금입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부모님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비율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모님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구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난 정말로 집을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딱 나눠진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 의향이 있다가 46.8%, 구입 의향이 없다 53.2%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53.2%는 다 어디로?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앞으로도 임대시장이 괜찮다는 얘기고요. 현재 월세라든가 입지 여건 좋은 지역들은 월세시장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민간임대, 특히 현재 임대주택 공급이죠. 임대주택 공급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각 정권마다 어려웠던 일입니다.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들의 정확한 필요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집만 지어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고요. 민간 임대사업자,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혜택을 줄일 게 아니고요. 총괄적 혜택을 더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더욱더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난은 해소가 된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4년, 5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임대시장, 특히 월세시장 같은 경우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그렇기 때문에 임대시장, 특히 월세시장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